네, 안녕하세요. 컴조사초이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오늘 해야 될 강의는 이제 조건부 서식이라는 강의를 좀 제가 해드릴 거예요. 조건부 서식은 이제 1급이나 2급이나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제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 제발 좀 함수를 좀 하고 하세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상공회의소가 문제를 출제할 때 실기 문제를요. 이 조건부 서식이 기본 작업에 있어요. 기본 작업 3에 있습니다. 그 함수 전에 있죠. 계산 작업 전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강의를 어떻게 하시냐. 조건부 서식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수식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요. 꼭 그러지 마시고 수식의 원리와 그 다음에 최소한 기본 함수 정도는 마스터를 하고 그리고 조건부 서식이나 커말 1급은 고급 필터로 오셔야 전반적으로 공부하는 게 수월해집니다.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저도 올해 커말 2급 실기 교재를 좀 쓰고 있는데 지금요. 성한당 출판사 걸 올해 좀 하기로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조건부 서식을 좀 함수 뒤로 뺐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좀 하시네요. 왜 수험생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말로만 이렇게 조건부 서식 앞에 멘트를 좀 붙여달라. 수식을 먼저 하고 기본 함수를 하고 그리고 조건부 서식으로 넘어가라. 그렇게 붙여달라고 하시고 순서는 그냥 기존에 있는 순서처럼 조건부 서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식 함수 부분을 그 이후에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렇게 하라고 하면 저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조건부 서식에 이제 크게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비수식 유형하고 수식 유형이 있거든요. 그 비수식 유형은 별도로 이제 강좌가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요. 수식 유형은 수식을 동반하면서 동시에 함수를 같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 유형 때문이라도 함수를 같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원리를 좀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풀이도 좋지만 원리 설명을 하고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야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바꿔치기 하거나 저렇게 살짝 돌려놓으시면 당황하지 않고 해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원리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자격증 죄송합니다. 강의와 조금 다른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자격증 자체가 워낙 이제 그냥 어떤 취지로 자격증을 따느냐 그걸 보시면 스펙 한 줄 늘리는데 그치다 보니까 조금 실무하고 연장이 되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배워서 어떤 부분에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단지 이제 증만 배우러 이제 배우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것 같아요. 요즘 트렌드가. 그러니까 저도 엑셀을 좀 한다고 하는 사람인데요. 저보다 고수인 분들도 많죠. 만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최우성 강사는 설명도 참 잘하고 비유도 잘하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실무 능력이 가졌기 때문에 엑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학생들이 이해를 좀 빨리 하지 않냐 이제 그렇게 물어보기는 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최 선생은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는가 그것도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 자격증을 뭐 따왔는데도 가장 기본적인 거를 이렇게 시켜봐도 못한다. 이제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변명의 여지가 있죠. 사실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한테 이제 오프라인 수업 받으신 분들은 솔직히 증을 배우러 오신 거지 엑셀을 배우러 오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엑셀의 큰 것까지 이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토대로 강의 부분에다가 접목을 해서 이해를 좀 시키면서 왜 써야 되는가를 먼저 알고 원리를 설명하고 그렇게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잘 먹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민을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 강의 올리는 것이 조금 자유스럽더라고요. 자율적이라고 해야 돼요. 제 스스로 판단했을 때. 그러니까 다른 사이트에도 인강을 해봤지만 약간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맘대로 못하고 그리고 강의를 짧게 해야 되고 또 문제만 이제 졸라 풀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문제만 많이 풀어도 시험 이제 볼 수는 있죠. 그러면 문제만 졸라 풀어서 시험을 보게 하면은 그게 문제 푸는 기계를 만드는 거지 뭐 강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아무튼 좀 쓸데없는 소리를 좀 많이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본격적으로 강의를 조건부 서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에서는 반드시 이 비교 연산식이라는 것을 꼭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는 수식을 이제 비교 연산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비교 연산자라는 건 뭐냐? 이렇게 6가지를 우리가 비교 연산자라고 그래요. 이렇게 6가지를요. 수학에서는 뭐 아래로 쓰는데 키보드에는 이런 것이 3개가 없다 보니까 이게 키보드에 있는 문자로 대체를 한 거죠. 이해 가시나요? 네. 그리고 이제 이상이라는 말과 이하라는 말은 날짜에서는 이상과 이하라는 멘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2020년 6월 15일 이후에 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상에서 봅시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후라는 연산자가 오면 그 날짜를 포함해서 날짜가 커진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요. 이전이 오면은 그 날짜를 포함해서 날짜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하라는 것을 쓰시면 된다. 그것까지 좀 알아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비교 연산자는 정리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교 연산식에서 진짜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이 여기를 설명하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설명하면서. 자, 여기 과장이라는 문자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과장이 과장과 같냐. 이게 이제 문자와 비교 연산식을 하는 거죠. 맞으면 true, 맞지 않으면 같지 않다면은 뭐예요? false가 나오겠죠. 이해 가시나요? 그리고 숫자도 한번 보세요. D13이 50 이상이냐, 50 초과냐, 50 이하냐, 아니면 50 미만이냐, 이렇게. 얘도 결과가 뭘로 나오는가 한번 보세요. 다 true, false죠. 그 다음에 이제 날짜 데이터예요. 2020년 5월 4일이 5하고 같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얘는 날짜고 얘는 숫자니까 데이터가 서로 대조 비교를 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이것도 얘는 날짜고 얘는 숫자니까 대조 비교가 안 되겠죠. 이해 가세요? 일단은 정확한 의미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날짜에 대한 얘기는 강의를 좀 보시면서 일렬번호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날짜의 일렬번호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그냥 일반 숫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0년 5월 4일이 5월과 같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게 그럼 여기다가 month를 쓰던지 여기도 날짜를 쓰던지 해서 서로 형식을 맞춰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17시 20분이 17과 같다.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얘는 시간이고 얘는 숫자니까 대소 비교가 안 되겠죠.
물론 시간의 일렬 번호로 환산을 하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전제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17시 20분이 12보다 크냐, 12시보다. 우리 느낌은 12시보다 클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시간이고 얘는 숫자니까. 자, 그래서 여기를 보셔도 알겠지만 이제 정말 중요합니다. 예, 비교 연산식의 결과는 항상 true, false로 표시된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두 피연산자, 이 연산자는 얘고요. 연산을 당하는 이 두 개의 값이 우리가 피연산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하고 여기죠. 그죠? 그러면 이 피연산자가 데이터 형식이 반드시 동일해야 되냐? 동일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얘가 문자가 오면 얘도 문자가 와야 되고, 얘가 숫자면은 얘도 숫자가 와야 돼요. 그러면 이 문자하고 숫자는 대소비교가 되냐? 안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 그냥 제가 써볼게요. 과장이 70보다 크냐?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대소비교 자체가 불합리하니까 할 필요 자체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문자와 숫자는 대소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 형식이 반드시 동일해야 된다. 요거 좀 챙겨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 연산식에는 만능 문자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얘를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이 과로 시작하냐 하면은 과하고 아스테리크를 쓰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로는 맞잖아요. 과로 시작하니까. 근데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 엑셀에서는 이걸 만능 문자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문자로 인식을 해요. 과 아스테리크라고. 그래서 여기서 장난 한번 치면 이렇게 쓰면 아마 true가 나올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렇게 만능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제 이런 것들을 꼭 좀 안 돼요. 정기로 시작하거나 국으로 끝난다. 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꼭 좀 알아놓으세요. 그리고 자격증에서 거꾸로 얘기하면 만능 문자를 사용하는 것은요. 통합과 함수는 count ifs, sum ifs, average ifs,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함수, 고급 필터 또는 자동 필터도 되겠죠. 필터라고 예, 하나 더 쓸까요? 자동 필터 그 다음에 고급 필터, 그 다음에 필기만 출제되는 찾기 바꾸기 정도. 그 외에는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물론 VLOOKUP에도 또 다른 함수에도 뭐 쓸 수는 있지만 여기까지만 현재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준비를 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 비교 연산식이 어디에 활용되고 있냐 추가적으로 저는 설명을 드리면 true, false의 결과가 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도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if 함수를 하고 그리고 비교 연산식을 정리를 하고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참일 때는 참실행문을 대체를 해주고 거짓일 때는 거짓실행문을 대체를 해주는데 조건부 서식은 참일 때 서식을 자동으로 적용하고 그 다음에 거짓일 때는 서식을 자동으로 미적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요? 적용을 자동으로 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비교 연산식이 한 개가 있을 때, 한 개만 있을 때는 상관없지만 이제 연산식이 두 개가 온다. 그럴 경우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두 개를 받고 필요로 할 때는 추가적으로 AND 함수와 OR 함수의 도움을 꼭 받아야 된다. 그리고 조건의 상관도도 파악한다. 이 말은 두 개의 조건이 오면은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하는지 아니면 어느 한쪽만 만족하는지 그 동시 만족이면 AND라고 하죠. 우리말로 동시 만족 AND 그리고 선택 만족은 OR라고 하고요. 두 개만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는 경우 그런 걸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잠깐 예를 들어 드리면 자, 세모라는 조건과 네모라는 조건이 왔어요. 두 개가. 그러면 이제 뭘 준비를 하셔야 되냐? 이걸요.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지를 판단을 하시는 게 이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AND 조건이 되는 거고요. 얘는 만족 안 하는데 얘만 만족하든지 얘만 만족하는데 얘는 만족을 안 하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오어 조건 선택 만족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가시나요? 자, 이런 부분을 이제 판단을 하는 게 조건의 상관도 분석이다. 그래서 AND를 써야 될지 OR를 써야 될지 그걸 스스로 함수를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특징에 늘려다가 제가 뺐는데요. 요거 정도 챙겨놓고 이 비교연산식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는구나. 그죠? 자, 이게 여기만 쓰이는 게 아니라요. 커말 1급의 고급 필터에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고급 필터 강좌를 보시면 함수를 사용하는 고급 필터라고 별도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같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뭐 조건부 서식이나 고급 필터에서 수식을 사용하는 건 이제 전체적으로 맥락이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비교 연산식의 활용 부분, 개념, 특징, 이걸 가지고 이제 기초 실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조건부 서식의 수식 유형에 대한 기본적인 실습을 좀 보여드리고요. 조건부 서식의 수식 유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좀 느끼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수식을 사용하는 행단위 조건부 서식이 있고요. 수식을 사용하는 열단위 조건부 서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행단위하고 열단위가 뭔지 먼저 실습을 하고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자, 문제도 좀 다르죠. 똑같기는 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행이 나왔고요. 그죠? 전체 행인데 행 전체나 전체 열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드릴 건지 말씀을 좀 실습을 하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조건부 서식에 평균이 90 이상이라는 것을 행 전체에서 파란색 굵게를 하겠다. 그러면 이 전체 행에 대해서 색깔을 적용해라. 그러면 제목을 제외하고 전체 행을 블록을 잡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네. 이때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왜 제목을 제외하냐. 첫째, 제목은 거의 대부분이 문자예요. 맞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비교 연산식의 비교값이 숫자죠. 대소 비교를 못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문자하고 숫자는. 그러니까 제목을 제외를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문자하고 대소 비교할 때는 제목을 포함해도 되나요? 포함해도 결과가 제대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누구는 포함하고 누구는 포함 안 하고 하다 보니까 표준화를 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제외하고 조건부 서식을 잡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이제 제목을 제외하고 위에서 아래로. 자, 두 가지가 하나 또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해결이 됐죠. 왜 제목을 제외하는가. 두 번째는 위에서 아래로 잡아야 되거든요. 아래에서 위로 잡으면 못 잡습니다. 왜 그럴까요? 밑에서 위로 못 올라가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도. 이 조건부 서식이 마치 수식을 채우기 핸들하는 거랑 비슷한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계산에 참여하는 셀이 결과를 뱉고 그 다음 밑으로 통통통 계단을 타고 내려오는 효과니까 위로는 못 올라가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블록을 설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행 전체를 해야 되고 제목을 빼고 위에서 아래로 잡는지 설명도 드렸고요. 두 번째는 홈 탭에 조건부 서식을 가서요. 새 규칙으로 가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것이 이제 수식을 사용하는 조건부 서식 유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비교 연산식을 쓴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비교 연산식을 쓸 거거든요. 그래서 근거가 누구냐 봤더니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평균의 제목을 찍으면 작살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위를 잡아도 작살납니다. 이렇게. 그럼 누구만 찍어야 되냐? 하나만 찍으세요. 맨 위에 셀 하나만 이렇게 찍어 주시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조건부 서식은 보시는 것처럼
예, 절대참조가 적용이 됩니다. 절대참조가. 그래서 잘 보세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절대참조니까 못 내려가게 되는 거죠. 셀이 고정되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행이 증가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해제를 시켜줘야 돼요. 달러를.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도 해제하나요? 아니에요. 이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 조건에 참여하는 열은 평균열이죠. 하나씩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평균이 총점으로 가면 되나요? 이쪽으로 가면 되나요? 전공으로? 안 되죠.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쪽만 계산에 참여하는 게 행이 단위별로 적용을 된다. 조건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행단위예요. 행이 조건의 단위별로 행인 단위로 적용이 된다. 그 말이죠. 네, 그래서 F4를 두 번 눌러서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른 거 하다가 F4를 두 번 눌러서 열을 고정하고 행은 풀어주셔야 옆에 열로 못 넘어가고 아래로 통통통 계단을 밟고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제 F4 두 번을 누르셔야 돼요. 열을 고정하고 행은 풀어줘야 된다. 그 마인드를 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크거나 같다 하시고요. 90 비교값을 이게 비교 연산식이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색깔은 파란색 굵게 하라고 했으니까 서식에 가서 여기를 굵게 글자색 파란색으로 요거요. 만약에 채우기색 하라 그러면 채우기색으로 가시고 밑줄 하라 그러면 밑줄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해주시면은 색깔 변했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행 단위로 조건에 참여하는 거예요. 행 단위로. 즉, 얘가 만족하면 요 행 단위로 조건이 서식이 적용되는 거다. 이렇게요. 이게 행 단위 조건부 서식이겠죠. 그러니까 조건에 참여하는 건 열이 되는 거고 적용은 행 단위로 서식을 적용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또 몇 개 더 해보겠습니다. 지우는 것은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자격증에서는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규칙 지우기 시트 전체에서 하시면 블록 안 잡고도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이렇게 지우면 안 되죠. 만약에 다른 데 조건부 서식이 있으면 시트 전체가 다 지워지니까 범위를 잡고 지워야겠죠. 아니면 규칙 관리에 가서 범위를 잡으시고요. 규칙 편집에 또는 삭제를 해서 수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는 판정이 보통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잡아도 제대로 나와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삽질이지만 괜히 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 자,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 는 하시고요. 판정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F4 두 번. 그 다음에 보통이죠. 문자니까 큰 따옴표. 그리고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굵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 자, 여기 보세요. 판정이 보통 나오나요? 안 나오죠. 왜 안 나오냐? 이유는 제가 습관적으로 제목이 포함됐는데 참여하는 값을 우수를 넣었기 때문에 한 칸이 밀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잘 보셔야 되는데. 그럼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홈탭에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에 가서 편집을 한번 눌러볼게요. 지정한 범위는 B3부터 I13까지인데, 그죠? 편집. 제가 지정한 수식은 H4를 찍어버렸으니까 한 칸 내려간 거죠. 그래서 안 나온 거예요. 이때는 여기를 찍어 주셔야 됩니다. H3을 제목부터 포함하게 되면 F4 두 번 이렇게 하면 이제 제대로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헷갈리시잖아요. 누구는 포함하고 누구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이렇게 잡으세요. 제목을 제외하고 그러면 만사가 OK죠. 이렇게 해서 세규칙 여기까지 가서 여기 찍고요. 는은 사실 안 해도 돼요. 하나 있을 때는 이렇게 해서 F4 두 번 갔다 보통 이렇게 하면 이제 금상첨화겠죠.
빨간색 굵게 확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자, 전자공학이 아니다 그러면 같지 않다 전자공학 하시면 되죠. 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차피 급한 건 아니니까. 예, 제목을 제거하고 위에서 아래로 홈탭에 조건부 서식에 세규칙 수식는 하시고, 자, 여기부터 먼저 하셔도 상관없고요. 전공이 F4 2번 같지 않다. 전자공학이 아니고 전자겠죠. 전자. 이렇게 해서 서식에 가서 굵게, 이번 다시 파란색으로, 녹색으로 할까요? 예, 이렇게 해서 확인. 이렇게 하면 이제 전자공학이 아닌 애들만 되는 거죠. 여기를 전자로 바꾸겠습니다. 전자로. 예.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완료가 된 거예요. 그죠? 완료가 됐고, 예, 지우겠습니다. 범위에서 지워가지고 또, 됐죠? 그럼 이 두 번째는 이제 수식을 사용하는 열단위 조건부 서식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보여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서식이 가로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세로로 적용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전자로 바꿀게요. 전체 열에 대해서 적용을 해라. 그러니까 예, 여기서는 이제 제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여기에 있거든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제목을 제외하고 잡아야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됐죠? 그 다음에 평균이 90 이상인 전체 열에 대해서 이거 잡으시면 여기 색깔은 제목이 빠지잖아요. 여기도 빠졌고. 예, 그래서 이제 평균이 90 이상인 그러면 이제 들어갑니다. 조건부 서식에 이제 세규칙 수식까지 왔죠. 여기는 똑같고요. 자, 여기서 조금 더 확대를 하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요.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 계산에 참여해요? 는 하시고 평균이잖아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평균이 잘 들어보세요. 얘가 계산이 되면 옆으로 쿵 하고 계단을 타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이해가시죠? 아까는 아래로 내려왔지만, 근데 이 평균이 위로 올라가거나, 그죠? 못 올라가기는 당연하겠지만, 아래로 내려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얘는 뭘 고정을 해야 되냐? 예, 행을 고정하고 열을 풀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반대예요, 반대. 행을 고정하고 열을 풀어줘야 된다. 어차피 위로 못 올라가니까 밑으로 가겠죠. 예, 그렇게 해서 계산이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예, 행을 고정하고 열을 풀어줘야 오른쪽 열로 가면서 계산이 되고요. 열은 이제 행을 고정하니까 위로도 못 올라가고 아래로도 못 올라가겠죠. 제가 말을 좀 실수한 것 같기도 한데, 예, 아무튼 반대예요, 반대. 예, 행의 고정이 돼야 되고 열은 증가를 해야겠죠. 아시겠어요? 밑으로 내려오면 안 돼요. 행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찍고요. 예, 얘를 찍고 F4를 2번 누르시면 안 돼요. 이제 한 번만 눌러야 돼요. 이 행이 고정이 돼야 31행이 고정이 돼야 되지. 예, 위아래로 가면 안 되고 열은 예, 증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예요. 그래서 열단위 조건부 서식이라는 건 뭐냐면 조건이 행이 참여하고 열로 예, 서식을 변경하는 거죠. 자, 한번 보시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90 이상 이렇게 똑같아요. 여기는 됐죠? 예, 그러면 이제 서식 단추 가서 파란색인데 이번에는 채우기 색으로 한번 줘볼게요. 노란색으로 확실하게 예, 노란색을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확인. 요거예요. 조건은 행이 참여하는데 열 단위로 예, 이 90을 만족하는 것이 세로로 적용되겠죠. 그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삽질을 해서 행이 고정이 되고 열은 증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열만 변화가 돼서 조건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열 단위 조건부 서식이라. 자, 여기도 지우고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갑니다. 여기 빼셔야 됩니다. 홈 탭에 조건부 서식. 두 번째는 판정이 보통이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새 규칙, 수식. 됐죠? 자, 확대해서 는 하시고요. 자, 판정이죠. 찍고 F4에는 한번 누르셔야 돼요. 그래야 행이 고정되고 열은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같다. 큰 따옴표를 열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제 보통 이렇게요. 그리고 서식에 가서 얘도 노란색으로 주황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확인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보통만 이렇게 색깔이 칠해지죠. 보이시나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열 단위에 대한 정의가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열 단위. 이해 가시나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조건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탭에 가서 조건부 서식, 규칙 지우기, 시트 전체. 자, 제목 제외하고요. 홈 탭에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 새 규칙. 됐죠? 수식은 눈으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전공이 전자가 아닌, 그러면 전공이잖아요. 여기를 찍고 F4 한번, 같지 않다, 전자. 이렇게요. 서식에 가서 얘는 빨간색으로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이 너무 진한가요? 연한 파랑. 이렇게요. 확인하시면 이렇게 전자가 아닌 애들이 색깔이 입혀지는 거죠. 자, 조금 개념이 잡히시나요? 열단이라는 개념이. 그리고 행단이라는 개념이. 그죠? 즉, 조건은 열해주고 서식을 행단위 전체에 적용하겠다. 자, 조건을 행해주고 서식을 열단위로 적용하겠다. 이게 이제 행단위 조건부 서식과 열단위 조건부 서식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뭐가 오든지 간에 이제 저희가 고정할 방향만 제대로 잡아주시면 돼요. 어차피 얘는 열은 왔다 갔다 해도요.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니까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총점이 0으로 평균으로 가니까 그걸 고정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인 수식 유형에서 행단위 조건부 서식과 열단위 조건부 서식도 어느 정도 감을 잡았다고 생각을 드네요. 자, 문제는 제가 따로 한번 또 샘플 문제를 풀어 드릴 테니까요. 개념만 몇 가지 잡으시면 돼요. 자, 이제 조건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있는 상황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늦은 감이 있는데요. 이제 조건부 서식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샘플 문제를 풀어드려야겠죠. 정의는 수식을 사용해 조건을 만족하는 셀에 자동으로 지정한 서식을 적용한다. 자동이 키포인트예요. 자동. 수동으로 하면은 의미가 없고 일일이 다 수동으로 색깔을 칠하면 난리 나겠죠. 자동으로 해야 값이 변경되면 다시 원위치도 되겠고요. 그리고 true와 false를 구분해서, 즉 비교연산식을 사용해서 true면 서식을 적용하고 false면 서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기본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if처럼. 그리고 2개 이상의 조건을 부여한다면 and와 or의 함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동시만족, 선택만족. 그죠? 그리고 삭제는 될 수 있으면 자격증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좀 빠르다.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종류는 수식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과
수식을 사용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행단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행단위만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홈탭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조건부 서식에 가서 요 위에 있는 5개 보이세요? 여기가 이제 비수식 유형이라고 하고요. 아까처럼 새 규칙으로 들어가서 서식을 적용할 셀을 설정 있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설정. 그걸 사용하시면은 이게 이제 수식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죠. 얘는 비수식 유형이다. 그렇게 이해가세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수식은 이제 커말 2급에서는 출제가 되고 있고요. 1급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급에서는 왜 출제가 안 되냐? 난이도가 너무 쉬우니까 상대적으로 이걸 출제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별도로 강좌가 있으니까 비수식 유형도 한번 보시고요. 자, 그리고 수식을 사용하는 유형은 행단위일 때 아까 저기 F4 기억하세요? 2번. 그래서 이렇게 행을 열을 고정하고 행은 풀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열 단위는 반대겠죠. 그리고 비교 연산자 사용하는 거, 그리고 비교값이 문제에서 제시가 되니까 제시된 비교값을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행단위 조건부 서식에 수식을 사용하는 것을 설정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